Chapter 5 78점의 법칙. 인생에 반성은 필요 없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 차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지요. 저는 자주 파티를 여는데 대체로 누구든 파티를 열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좀처럼 파티를 완벽하게 마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완벽을 강요하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아이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누가 완벽주의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꾸짖습니다. 저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까지 튀겨가며 잔소리를 연발하지요. 그렇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왜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졌지요. 부모님도 못하시면서 왜 아이인 나한테 완벽을 강요하시는 걸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아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딘가에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가정에서 폭발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폭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청소년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아이에겐 칭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모두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맞을 때도 있지요. 제일 풀죽어 있는 건 아이 본인인데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혼을 내니 결과적으로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괴롭힐 때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질이 더 안 좋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반성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실패하거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시 혼을 냅니다. 당장 반성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더욱 기가 죽을 뿐입니다. 또한 납득하기 힘든 반성이 이어질수록
아이도 점점 완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반성이 되풀이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만 걱정하지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즉, 완벽주의자 부모는 결국 완벽주의자 아이를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반성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참 잘했구나. 대단한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 마음의 컵에 떨어지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아이뿐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지요. 최고 점수는 78점.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80대 20은 들어봤는데, 자,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개선할 여지 22%.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완벽주의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미간에 주름을 잔뜩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즐거움.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는 불가능한 완벽함을 이루려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뭐든 대충하고 편히 살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을 기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78%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78%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뭐든 대충하고 편히 살면 되는 건 아니네요. 어떤 일이든지 완벽을 기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78%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완벽하려 애를 썼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 못 해낸 건 다음에 개선해서 또 완벽을 추구하면 돼. 이렇듯 불완벽주의자는 몇 번을 실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주의자와는 다른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을 목표로 했지만 당연하게 실패했어. 또 다음에 완벽을 추구해보자.
이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시작하니까 예상대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실패해도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넘친답니다. 개선의 법칙. 출세만을 추구하는 자신만만한 완벽주의자는 주위 사람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실패를 늘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내가 실패할 리 없어. 다른 실패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잘못만 따지니 주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지요. 완벽한 건 신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이지요.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일이나 인간관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이처럼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뭐든 조금씩 개선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악마의 속삭임.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개선해도 완벽함을 바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절대로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이런 예를 회사 경영에 빗대어 보면 지속적인 개선은 반드시 매출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나약합니다. 자꾸만 나태함이 고개를 들어 개선을 방해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좀 쉬도록 해.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면 조심합시다. 이때부터 쇠퇴가 시작됩니다. 인기 있는 여성. 어떤 여성의 인기가 많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도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다정한 여성 아닐까요? 사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정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하면 꾸중을 합니다. 무섭고 엄격한 면이 있지요. 남성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까지 포함해 다정하다라고 느낍니다. 동서고금할 것 없이 세상 모든 남성에겐 마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성인 당신이 남성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어머니가 되는 게 제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게 다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엄하게 꾸짖어야 하지요. 남자들은 그런 것을 바란답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은 좋아하는 남성에겐 잘해주고 싫어하는 남성에겐 매섭습니다. 이래서는 엉뚱한 남성의 호감만 사게 됩니다. 정작 좋아하는 남성에겐 다가가기가 힘이 들지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와의 데이트 자리에서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여성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라는 뜻을 담아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남성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대단한 미식가가 아닌 이상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성들은 어머니가 음식 메뉴를 결정해서 준비해 주듯 상대 여성에게도 비슷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뜸을 들이니 호감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별 신경 쓰이지 않는 남자라면 여성들은 배려를 제쳐두고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약간은 제멋대로인 행동이 남자에겐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활달함의 마법. 난 예쁘지 않으니 인기가 있을 리 없어. 혹시 이런 생각에 기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실 여성의 매력은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외모를 지닌 사람이 오히려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불완벽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언제나 활짝 웃으며 쾌활한 모습을 유지하면 됩니다. 우울하지만 아름다운 여성과 활달하지만 평범한 외모의 여성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해봅시다. 과연 어떤 여성이 더 인기 있을까요? 당연히 활달한 여성에게 남자들은 더 호감을 느낍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외모를 탓하며 칙칙한 색깔의 옷을 입고 우울함을 폴폴 풍기는 여성이 있다면 당장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활짝 웃어보세요. 주위의 시선부터 달라질 겁니다.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활짝 웃어보세요. 주위의 시선부터 달라질 겁니다. 여성에겐 모두 자신만의 반짝임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활달함을 지니고 밝게 행동하면 이 반짝임이 점점 강해져서 어느새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점을 매력으로 만드는 비결. 자신감도 매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지닌 자신감은 스스로의 결점마저 매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제니퍼 로페즈는 남들보다 커다란 골반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의 굴곡이 잘 드러나는 의상으로 언제나 골반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그녀의 몸매를 매우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칫 결점이 될 수 있던 부분이 자신감으로 인해 매력으로 바뀐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활달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도 어느새 빛나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감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멋진 남자. 그럼 인기 있는 남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간단합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됩니다. 나는 인기가 많아. 농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새 매력적인 남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여성에게 차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언젠가 좀 더 멋진 여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한테 차인다는 건 제게 있어 곤란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야 행복하겠지만 만사가 그렇게 잘 풀릴 리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멋진 여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설령 나 자신이 이제 됐어요 라고 생각해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10년 뒤에 나.
그건 아마도 제가 항상 하는 생각 덕분일 겁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여성을 다시 만났을 때 멋지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어쩐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10년 사이에 굉장히 꼴사나워졌구나. 모처럼 만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예전에 내 남자친구였어. 이렇게 여성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남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생각에는 옛 연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비록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나와 사귀어줘서 고마워. 이런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저런 남자와 사귀다니 그동안 시간 낭비만 했어.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그 여성이 손해를 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남성은 여성에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손해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